주간 브리핑. 2016년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의 촉각이 크게 곤두서 있는데요. 이들은 정청래를 막말의 끝판왕, 갈등의 진원지로 확정합니다. 단초는 딱 한 번 공갈 발언을 한 것인데요. 전에 드라콘법 이야기를 했는데 공갈 발언 한마디 했다고 정치 생명을 끝장낸다면 이건 온당하지도 않고 정의로울 리도 없습니다. 정청래가 수구 언론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 것은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괘씸한 것이죠. 게다가 정청래는 어느 계보와 인맥으로도 핸들링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정청래는 시민의 바다에 몸을 던진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24일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단식을 자청했습니다. 12시간 가까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의 위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가장 야당 정치인다운 행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송두리째 외면당하고 공갈 한마디로 비롯된 막말 시비에만 준거해서 한 정치인의 기회가 박탈된다면 조중동의 지지는 얻을 수 있어도 시민의 지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야당이 안 되기를 바라는 집단의 구미를 맞춰가며 집권을 꿈꿀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가 결정됩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조중동 새신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막말 파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디 하나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김무성 죽여! 이렇게 막말한 윤상현 정치인 자격 없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시정잡배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친 입을 다시 보여준 윤상현 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당내에서 대통령 호위무사, 친박계 행동대장이라는 말까지 있다 하니 그간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조금 신중합니다. 윤상현 막말, 진상 철저하게 밝혀납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보면 김무성 대표와는 원한 관계에 놓인 사람처럼 보인다. 같은 당에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보이는 관계다. 다른 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계를 떠나는 것이 옳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당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윤상현 의원은 통화한 상대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정계 은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대화 녹음을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런 윤상현 의원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통령 측근 윤상현이 김무성 죽여! 하면서 공천에 개입한 것 청와대의 뜻인가?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그의 취중 진담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 당의 공천에 친박 핵심과 청와대가 공모해서 개입했다면 일종의 국정농단이다. 청와대 개입 없이 그렇게 했다면 친박 패권주의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삼권 분립 논란에도 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해서 감쌌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탓도 크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윤상현 의원은
공천 배제, 아니 출당 같은 엄중한 조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코너에 몰린 윤상현 의원입니다. 비박근혜계의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의 촉은 셉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공천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개인의 일탈로 적당히 덮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릴 위치에 있는 사람, 공천으로나 권력으로나 김무성 대표를 죽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같은 의원급이라도 이런 속가낼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천관리위원이거나 오더를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밝히려 한다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번 팜은 친박계 완장정치의 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이번 팜은 그간 당 주류로서 친박계의 교만이 빚어낸 자업자득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일부 친박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위적인 대구경북 물갈이를 옹호했고 진박 마케팅을 주도하면서 당 안팎에 반발을 샀습니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 반기문이 대통령 맡고 친박이 총리를 맡는 식의 이원 집정부제 구상을 제기하면서 천기누설 논란을 낳았습니다. 돌격대를 자임한 친박 초선들은 당내 현안이 있을 때면 의총장 안팎에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난에 앞장서고는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으로 현역 물갈이론을 주도하던 친박계는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공천 배제까지 운운한 윤상현 의원을 그냥 둔 채 친박 물갈이를 할 경우 비박계는 사적인 공천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세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친박계의 오만이 결국 사고 쳤다. 이런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도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할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대 대선과 관련해 김무성 불가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윤상현 의원 당시 당 지지율이 40%인데 김무성 대표 지지율은 20%대라 아쉽다 하면서 야권은 단일 후보를 낼 것이고 그러면 현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권 대선 후보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당대표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친박계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평이 나왔지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의 심기만 살필 뿐 국민의 심기는 안중에도 없는 친박계의 오만함이 만든 완장정치라고 촌평했습니다. 김형준 교수는 새누리당이 읍참마속이 아니라 읍참상연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파문의 책임을 엄히 따지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여론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친박도 일단 윤상현은 포기할 움직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그렇습니다. 같은 친박계인 이성헌 전 의원도 윤상현 의원은 구차한 변명 말고 깨끗하게 선거를 접어라 라면서 그 길만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면 공천심사에 반영되겠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 흉도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다면서 잠꼬대하다가 당대표를 욕해도 공천에서 배제돼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합니까? 윤상현 의원 본인은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해서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요. 본인의 권력 의지는 잘 알겠는데 안 됐지만 이 문제는 본인 손을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하면 떠오르는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개파 간의 내전이 계속된다면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동원 본부장은 총선을 눈앞에 둔 집권 여당이 국민을 위한 비전 제시는 도외시하고 공천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돌아왔는데 당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당 이름과 당 색깔을
빨간 새누리당으로 바꿔서 당시 총선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광고 전문가 조동원 본부장은 작년 말 다시 당에 영입됐었는데요. 조동원 본부장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책임질 18개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180개 정도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여론조사실은 원래 새누리당 산하의 여의도연구원 소속인데 현재는 한시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80개라고 했죠. 20대 총선 지역구는 모두 253곳입니다. 새누리당이 180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70곳 이상에서 경선 없이 중앙당이 공천을 확정짓는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던 전략공천은 70개 지역에서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침묵을 이어가는 김무성 대표, 회심의 대반격을 준비할까요? 국민일보는 이 관점에서 살폈습니다.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상향식 공천원칙에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될 경우 액션에 돌입할 것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윤상현 폭탄이 터졌단 말이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윤상현 의원을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금명간 있을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처분, 즉 윤상현 의원을 공천에서 날릴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전략공천을 무분별하게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자제할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서 자세히 살펴보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때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인데, 글쎄요, 행동에 돌입할 만한 동력과 세력이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허문명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완장 최경환 이한구, 새누리당 훅 갈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승리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당시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이한구 최경환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원내 대표였던 이한구 의원이 경제민주화란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재벌기업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감정 섞인 말까지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을 통해서 집권 3년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다.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경제민주화는 온데간데 없고 정부와 가계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높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외쳤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뜻에 따라서 새누리당으로 복귀해서 친박 좌장이 됐다. 과거에도 오만 독선 행보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친박 이한구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요즘 모임에 가면 바른 말도 못하면서 대통령 팔아서 한 자리 챙기려는 사람들을 성토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지 않다. 최경환 이한구가 나대는 모습은 새누리당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서민과 청년 등 성난 민심의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 새해벽도 정권 교체를 가져왔던 대만 선거도 경제와 청년들 때문이었다. 새누리당 이러다가 정말 훅 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이번엔 야권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 정청래 이목희 탈락 위기.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초재선 의원 가운데 정청래, 이목희, 전해철, 김경협 의원이 어제 실시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가부 투표의 대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 정청래, 이목희 의원은 가부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정청래와 이목희는 날려야 한다. 이게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이 투표 결과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논의하는데요. 추인하게 되면 컷오프가 확정됩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 한 관계자 말이 이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내려지겠지만 정청래, 이목희 의원은 탈락 위기에 있고 전해철 의원은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는 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자들에게 옆에서 촬영한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될 경우 뮤직비디오는 새로 찍지 않고 편집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는 김종인 대표 발언 그 뒤에 나온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김종인 대표는 당선 가능성과 대체 카드 투입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혀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 컷오프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대표는 야당은 인재풀이 한정돼 있다면서 흠결이 있더라도 대체할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날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역구가 탄탄하고 대체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정청래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우리가 새누리당의 합성을 나몰라라 하거나 본의 아니게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역사에 크나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천정배 대표는 이보다 앞서서 안철수 대표를 따로 만나서 비호남권 연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다음에는 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최후 통첩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포퓰리즘이라면서 비판해왔지요. 자, 그런데 그런 정부가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만 5차례입니다. 앞선 이 대책들이 별 효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새로 만들 대책 내용은 현재 청년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근로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 중심이었죠. 비정규직,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기업에다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이 그간의 골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자기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 배와 승객을 버렸음을 추정할 수 있는 세월호의 마지막 교신 기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또 해양경찰이 주파수 공용 무선통신 녹취록을 위조, 변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구조 과정의 책임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
아무래도 새롭게 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나온 책 세월호 그날의 기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특검 합의 안 해주는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 석 달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회에서 사퇴했던 인사를 재추천해서 염치 없는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황전원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선출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은 황전원 전 위원은 지난달 18일에 사퇴한 이헌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일하게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선박사고가 최근 3년 평균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 112명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85명보다는 적지만 2011년에서 2013년 79명이었거든요. 평균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선박 정비 불량과 장비 관리 소홀 등 안전 불감증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윤상현이 휴대전화로 통화한 상대방은 누구일까? 윤상현으로부터 김무성을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누구일까? 공천하는 사람일까? 기자들은 그걸 윤상현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의원님 통화 대상자가 누군지가 지금 핵심인데요. 그 정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지금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확인대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 그런데 제가 통화하신 분 중에 공천관리위원도 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공천관리위원들한테 막 전화해서 막 그렇게 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하고 통화하셨을 거라는 의혹. 그것도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는지. 아니 그 뭐 말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통화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통화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통화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려고. 우리 저 기자님도 한 분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하나 됐어요? 술에 너무 취해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공천관리위원은 확실히 아니라고 말하는 윤상현. 통화 내역을 보면 알 텐데 통화 내역 보고도 모르겠다는 윤상현. 준비를 많이 안 해온 불성실한 변명. 이런 가운데 그날 밤 동아일보 종편 채널A의 추가 단독 보도.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리라며 소화기에 막말이 퍼부었던 윤상현 의원. 소화기 넘어 상대방에겐 꼬박꼬박 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화했어. 내일 공략해야 돼. 오케이. 네. 윤 의원은 채널A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명의 현역 의원을 거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친박 의원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 형님 둘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은 윤상현 주장의 신빙성. 윤상현은 자신의 이 멘트만 사람들이 기억해주길 바라겠지? 저는 하늘을 부끄럼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자신이 했던 이 말은 기억이 안 나는지? 이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알파고는 인간으로 치면 이미 1000년 이상 바둑을 공부했는데요.
전문가의 기보 3천만 건을 바탕으로 계속 머신러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빠른 시간 안에 실력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던 핵심 요소는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함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대의 컴퓨터가 할 때보다도 훨씬 빠르게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산해 봤더니 1000년 바둑 공부한 그런 실력이라고 하는데요. 1000년 바둑 공부한 컴퓨터를 상대로 이세돌 구단이 이기기란 애초부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의 패배. 어제 인터넷은 모처럼 비정치적인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서울신문 특별기고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성행했던 정보사회론은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지식사회론으로 이행했으며 근자에는 지능, 감성, 지혜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얕은 기계적 사고 능력은 인간의 직관이나 통찰을 따를 수 없다는 견해가 풍미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꾸준한 자기학습과 실전 체험, 여기에 신경학적 심층 연결망을 접합하면 인간 못지않게 깊은 사고를 습득하게 된다면 아니한 인간이 기계보다는 낫다라는 인간 우위로는 거둬들여야 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바둑에서 누가 이겼느냐는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의 범력을 인간뿐 아니라 인공지능으로까지 확장해서 인간과 사물이 지식 창조에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